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자유우파는 전국의 국면 전환을 시켜내야 된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전략적인 부분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 담화와 그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그 정치권은 이제 완전히 전쟁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터넷 용어로서 그 간을 보는 수준으로 서로 티키타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도로 싸워왔는데 칼자루를 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소수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보니까 이 티키타카를 참지 못하고 내심을 드러낸 겁니다. 이러지 말고 진검승부로서 한번 싸우고 또 무언가를 돌파구를 열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작심을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판단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지금 자유우파 세력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된다. 조용한 마을에 아무 이유 없이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서 동네를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이런 전략적인 선택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가슴을 졸인 것은 워낙 절대 다수고 절대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언조차도 똑바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공산좌파 그 진영의 기자들이 난동을 부리다든지 하면은 이거 그거 똑바로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에 차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퍼포먼스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나 북두시민혁명군이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지 그렇다고 지금 오늘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그 각종의 보수 언론의 논조나 보도를 그냥 가감 없이 퍼나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고 또 심하게 말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공세로 돌아섰다고 환호하고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도는 자유우파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북돋우고 이런 심리적인 계몽을 하려고 한다는 의도를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유우파 시민들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유우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당은 축구로 말하면 192대 108의 숫자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축구 게임 룰로 그 숫자를 축소해가 말하면은 공산좌파는 지금 10명이 있어요. 192명이니까 19점, 그러니까 192에 19.1을 또 반으로 나누면은 9.6명이니까 반올림해서 10명이 있고 자유우파는 108명이니까 10분의 1로 줄이면은 10명 10.4예요. 10.4를 또 반으로 나누면 5.4입니다. 10명 대 5명이 싸우는 거예요. 축구 게임에서 한 명이 퇴장을 당해도
그 이기기가 어렵고 수비에 급급한데 지금 10대 5로 축구 게임을 하고 있으니 뭐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야구 룰을 조금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면, 선수는 10대 5로 싸우고 있는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 한 골만, 한 점만 더 넣으면 골드게임으로 게임이 완전히 지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골드게임 패를 하게 되는 그런 굉장하게 위급한 상황에 있다. 이런 거를 쉽게 말하면서 이 유튜브든 혹은 그 자유우파 시민들이 한국의 정치 사회를 말할 때 이런 건 알고 말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어떤 기회가 올 수 있겠는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온통 수비에만 매달려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10명이 공격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축구 게임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자들과 국민들 앞에 허세를 부린 겁니다. 그냥 죽지 않겠다, 이런 의도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이해합니다. 나 그냥 죽지 않을 거야. 그냥 죽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현재 상황이 축구로 말하면 골드게임 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선수도 그거밖에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허세를 부린 겁니다. 허세가 그 동정심이든 어떤 진실이든 절박함이 국민들에게 조금 전달되었다, 이런 의미로서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성공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갔다, 이런 의미로 성공적인 거지. 그렇다고 자유우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던져져 있는데 상대인 야당은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내일 죽을 팔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으로 지금 공격을 개시할 전략적인 전술적인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에도 그 야당에서도 이제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이 당 대표가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 전략적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언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원칙주의에 가까워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균점이잖아요. 견제와 경제,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장에서 권력을 나누는 것을 민주주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회의 어떤 이익 집단들이 그 권력에 대한 균점을 요구를 합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현대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민간이 언론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권력의 균점이랄까 기회를 주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북두시민혁명군의 해석입니다. 이 위기에 그 언론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진퇴양난의 아주 백척간두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진퇴양난의 삼각파도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어렵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손을 놓고 있지만은 최소한 전략적인 돌파구를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꼼수 혹은 전략적인 어떤 방편을 마련해내야 하는데 전혀 이런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주체적인 어떤 역사 인식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로지 축구 게임으로 비유해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은 심판진인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놓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내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사고라든가 돌파구를 만들려는 몸부림은 없이 사법부의 그 판사의 축구로 말하면은 심판에 목을 내고 심판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한다는 소리가 심판이 좌파다 우파다 좌파인데 혹은 재판은 정의롭게 한다. 우파인데 재판은 좌파적으로 한다. 무슨 이런 논평이나 하고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담당할 판사가 조그만 행동이라도 의심스러운 게 보이면 불평을 하고 또 조그만 우호적인 행위를 하면은 큰 기대를 걸면서 자위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기가 찰 노릇입니까? 정치 집단이 그 정치를 어떻게든지 풀어볼 생각은 안 하고 이재명의 사법심판에 목을 내고 있다 이겁니다. 사법심판이 자유우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잡아먹힐 겁니까?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좀 낫구나.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응원을 했고 그 어제 기자회견과 국민 담화가 그 마음이 담담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북두 시민혁명군이 박수치고 응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말했다지만 전쟁이 내일 올 것만 같은 고요한 태풍 속에 있는데 그 마을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동네 유리창을 깨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왜 유리창을 깼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어떠한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라든가 남녀간이라든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침체에 빠질 때 이벤트를 하잖아요. 뭐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이 무언가 고요한 불안 속의 고요에 누군가가 유리창을 깼다. 이런 의미로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누가 깼지? 왜 깼지? 무슨 의미로 깼지? 그 동네가 수근수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옆집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침체되어 있는 자유우파들의 마을에 세력에 돌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은 돌을 던졌으면 뭔가 지금 현재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잘했니 못했니 이게 윤석열 정부의 어제 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의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을 지도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서 우리가 내일 전쟁이 터진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쉽게 말하면 묻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활용해라. 이게 북두 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 무슨 일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 아무 내용이 없네요. 무슨 내용이 있네. 이 속에서 이 훌륭한 국민의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의 비판과 비난에 빠져있는 그 민주당을 우회해서 국면 전환을 만들어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효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국면 전환을 시키자. 그럼 국면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 뒤에 있을 미래 권력을 위한 권력투쟁과 정치투쟁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정치판이 후끈 달아오르고 시끌벅적하게 만들면서 우리 자유우파들의 현재를 잊고 미래를 위해 무언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통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북두시민혁명군이 제안하는 이 국면 전환은 첫째, 현상 유지입니다. 지금 수비를 그런 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 수비를 흔들지 말고 수비를 지켜나가면서 두 번째로 국민의힘 당내에 권력 투쟁을 시키는 겁니다. 차기 미래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세 번째, 야당과의 전면전, 정치투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활성화된 자유우파들의 결집을 위한 국면 전환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시콜콜한 그 여자들이 국정농단을 했네, 안 했네, 이런 문제에서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무조건 자유우파에게 불리한 프레임입니다. 이걸 빨리 벗어나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수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번 해외 순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외교의 어전에는 가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그대로 표현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김건희 여사와 동행해서 남미 해외 순방을 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현상 유지입니다. 이 수비를 잘하고 있는데 그 수비를 흔들고 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마녀 사냥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꿋꿋한 그 자부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우파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대처를 의도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이 미래 권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미래 권력들이 대통령 후보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가 더욱 팽팽한 긴장 속에 있으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법부에 맡겨진 이재명의 운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상권 분립이라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은 이재명의 그 어떤 범죄라든가 국민들에게서 벌이고 있는 행위, 헌법 무시 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비판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으로 인해서 야당과 공산좌파와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투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름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김건희 여사라는 마녀를 고리로 비판과 비난에 쏟아지 있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정치투쟁과 권력투쟁으로 완전히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어떠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은 사라지게 된다.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내년 하반기에는 미래 권력을 위한 투쟁이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조금 앞당기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비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이길 방법은 없고 실수해가 한 골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이제 수비를 잘해왔고 이제 힘이 다 빠졌는데 지금 이런 국면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건 야당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순방 가기 전에 몇 가지의 조치를 해놓고 가라. 국면 전환을 위한 국민의힘 당 내부의 권력투쟁을 유발시켜 놓고 이재명과의 정치 투쟁에 화약에 불을 붙여놓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김건희에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정치투쟁과 권력투쟁을 시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김건희와 여러 가지의 시비거리를 걸던 공산 좌파의 의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이 현재 어려운 상황은 탈피가 되면서 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조용한 것을 바라지 마세요. 지금 현재 자유우파는 숨죽이고 있습니다. 방식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 자유우파 시민 세력들도 힘을 받을 수 있게끔 무슨 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투쟁거리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를 겁내지 마라. 왜 시끄러운 거를 겁을 내나? 그리고 분열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끄럽고 싸우고 뒤죽박죽이 돼야지 그 활성도가 나타나고 긴장감이 생기고 할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의 그 성공을 박수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상유지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의 권력투쟁 그리고 공산 좌파와의 정치투쟁을 해야 된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강력히 주장하고 그 돌팔매는 그 화약고의 불은 윤석열 대통령이 붙여야 한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주장입니다.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축구선수 10명과 5명이 축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물러설 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끄럽고 분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더 우리가 진취적인 무엇을 위해서 싸운다는 명분이 좋으니까 국민의힘 당내에 권력투쟁을 시작해야 하고 또 싸우고 시끄러운 것을 겁내지 마라.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또 닥칠 미래 권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부 권력투쟁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정치투쟁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이 수에 밀린다고 포기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공산 좌파와 그들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우리 소수 그룹으로라도
소수라도 이 공산 좌파와 정치 투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왕 탄핵도 내일 모레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내일 모레고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자유우파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죽기로 났을 때 이겨낼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몸부림, 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그 연장선상에 놓고 우리 자유시민들이 그 투쟁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언제나 변함없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